최근 많은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회적 교화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특성을 가졌는데요. 과연 흉악범죄자의 교화 불가능한 걸까요? 정신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전에 치료감호소, 이제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한 5년간 근무했던 차승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정신과 영역에서도 사이코패스는 치료 가능한 어떤 부분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교육이나 뭐 애정이나 훈육 이런 것들로 이제 바로잡을 수 있겠지만 벌써 성인이 된 후에 그런 이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그런 성격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치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굳이 정신과 치료의 영역으로 넣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신과 치료의 영역으로 넣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난 아파서 그랬다 이렇게 악용을 한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진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한 다른 사람들을 실제 병동 안에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나 어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 영역으로 굳이 넣지는 않고요. 교화라고 하는 거는 반성하는 어떤 마음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쁜 마음이 먹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증상의 세계 안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청이라든지 피해 망상이라든지 몰두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괴롭히는 나의 적들을 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돼서 되는 거라서 그런 증상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피해망상이나 안 좋은 소리라는 환청,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면, 아,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더니 그런 생각이나 적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아, 나는 치료를 받아야지 다음에 이런 큰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구나.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명백한 질병으로 인한 범죄인 경우에는 사실 교화가 좀 시작이 쉽죠. 왜냐하면은 원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타고나기를 좀 악하게 태어난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교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감호소나 어떤 치료적 기회보다는 교도소에 수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더 강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재범을 일으킨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제 언급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우선은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사이코패스가 정신과적으로 치료가 완전하게 되는, 완치가 되는 뭐 그런 영역은 아니지만 일부 약물 치료가 이들의 충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다면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교도소 안에서라도 조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보호 관찰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고, 하지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면밀하게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도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너무 사이코패스 경향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이게 사회에서 사실 격리를 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냈을 때 어떤 또 피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다만 그런 대상자를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증상이 계속 심해지다가 이게 결국에는 범죄로 이제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2017년도부터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으로만으로도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2인의 판단으로 좀 까다로워졌고, 그 조건 자체, 이 환자가 입원을 해야 되는 조건이 예전에는 정신질환자거나 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정신질환자이면서 자타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주위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신호들이 있잖아요. 네. 욕설이 늘어났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사실
이렇게 좀 악화되고 있은 상황에 입원을 바로 시키는 게 딱 제때에 입원을 시키는 건데, 많이 이 사람이 행동 문제가 드러난 후에는 사실 늦은 거거든요. 그런 행동이 나와 버렸다는 거는 벌써 피해자가 생겼거나 자신을 많이 해쳤거나겠죠. 늦은 거예요. 그만큼은 벌써. 물론 이게 생긴 이유는 이제 우리가 너무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비자의 입원이 비인권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만든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환자의 사실 진정한 인권은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제때의 시점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법을 계속 이제 얹히고 덧치고 계속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임상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